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 인생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랑은 정말 잘생겼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그런데 신부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하객들이 수근대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어머, 저 남자 정말 잘생겼네. 그런데 신부는 좀. 아무래도 돈 때문 아닐까? 저런 외모 차이로 결혼하다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라도 저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미녀와 야수의 완전 반대 버전이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우리 딸이 어떻게 저런 멋진 남자를 대체 어떻게 만났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네. 가족들은 오히려 제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잡았는지 신기해했습니다. 당연히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딸이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좋아했어요. 주례사께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네, 맹세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달콤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잘생긴 남편이 사실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걸 알면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네, 저는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였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하객들도. 아무도 제 남편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해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호스트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지안이라고 합니다. 왜 41살이고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집안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셨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공부는 잘했어요. 해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회계학 석사까지 마쳤으니까 스펙으로만 보면 정말 괜찮은 조건이었죠.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외모. 선보는 자리에서 남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란 정말 상처였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는 듯 하다가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락은 오지 않았죠. 20번도 넘게 선을 봤는데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화장실 간다고 해서는 그냥 도망가 버리기도 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분명히 괜찮은 조건인데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경제력도 있고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선택해주지 않는 걸까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제 나도 남자 외모 안 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만난 남자가 제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키도 작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하지만 조건은 괜찮았어요. 법무사였고 성격도 차분해 보였고요. 첫 만남에서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저도 사실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어요. 어려서부터 키가 작다고 놀림받았고 대학 때는 여자들이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창피해했어요. 소개팅 나가면 실물이 사진과 다르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선보는 자리에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아예 도망간 남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는 사진이 10년 전 건가요? 라고 묻기도 했고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말 정말 상처되죠. 라고 공감해줬어요.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분명히 좋은 조건인데 외모 하나 때문에 계속 거절당하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말하자 그가 맞아요. 저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처음에 저를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담당자가 맞나? 하는 표정을 지어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정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외모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외모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 상처받은 기억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서로 외모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보고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9살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순진했죠. 그 남자가 저를 이해해준다고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까지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제가 잠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가 고개를 돌더라고요. 아, 이안! 좀, 불 끄고 할래? 그때는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와 같은 처지라서 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제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대충 그래? 라고 대답하고 TV만 봤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 그런 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몇 달 후에 들은 말이었어요. 너 같은 외모 누가 살아주겠어? 나니까 살아주는 거지.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이해해준다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너랑은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 솔직히 말하면 역겨워.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제가 돈을 더 잘 벌었어요. 회계사라는 전문직이고 유학까지 다녀온 제가 법무사인 그보다 연봉이 높았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서는 저를 하인 취급했어요. 밥은 해놨어? 빨래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상을 받았을 때 신나서 집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회사에서 상을 받았어. 그런데 그는 TV를 보면서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뭘 해줄 건데? 라고 했어요. 제 성취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저녁 메뉴만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로 몸살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아픈 것도 좋지만 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배고프다고. 라고 했어요. 약국도 안 가주고 죽 하나 사다 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아픈 걸 귀찮아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는 더 심했어요. 얘가 좀 뚱뚱하긴 한데 그래도 살림은 잘해. 라면서 저를 소개했어요. 마치 애완동물 소개하듯이 친구들 앞에서 야, 차 좀 가져와봐. 라고 하거나 안주도 없어? 라고 턱짓을 시키기도 했어요. 생일날에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의 생일에는 선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서 축하해줬는데 제 생일에는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었어? 하면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미안. 내일 뭐 사줄게. 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그가 말했어요. 야, 너도 참 운이 좋다. 나 같은 남자라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잖아.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때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 가족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렸어요. 명절에 친정에 갔을 때 처가 음식이 훨씬 맛있긴 한데 집에서 지안이가 해준 건 거기에 미안히 그저 그렇네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지안이가 요리를 못한다고? 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솔직한 편이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도 외모 보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 사람 얼굴도 별로였는데 자기도 제 심정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를 더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가면 적막했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는 저를 여자로 보지도 않았고 저도 점점 그에게 실망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이도 생기지 않았죠. 어떻게 생겨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공부만 열심히 했지 사회에 나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었어요.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고 일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자격증도 더 따고 승진도 빨리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여전히 무시만 당하고 다이어트 도전도 해봤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사실 그가 매일같이 제 외모를 비하했거든요. 살 좀 빼라. 그만 좀 처먹어라. 거울 좀 봐라.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야, 너 그러다가 진짜 100kg 넘는다? 그럼 나 정말 못 살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밥을 거의 안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만 먹거나 아예 굶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살이 잘 안 빠지니까 다이어트 약에 손을 댔어요. 인터넷에서 일주일에 5kg 빠진다는 약을 주문했어요. 하루에 3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빼고 싶어서 6알씩 먹었어요. 며칠 뒤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이어트 약을 과다 복용하신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왔네요. 라고 하셔서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러게 왜 약까지 먹어? 그냥 운동하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도 걱정은커녕 오히려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제 의지가 약해서인지 매번 실패했어요. 운동은 꾸준히 하기가 힘들었어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실패할 때마다 그가 한마디씩 했어요. 역시 안 되지.
의지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도 빨라. 돼지는 평생 돼지야. 그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정말 지옥 같은 5년이었어요. 매일 집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또 어떻게 무시당할지. 이럴 거면 혼자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매일 했어요. 적어도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모멸감은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회계사 동료가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지안아,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자들이 여자 손님들한테 잘해주는 곳이야. 기분 전환하기 딱 좋아. 뭔가 수상했어요. 혹시 그런 곳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런 곳 아니고 그냥 예쁘게 봐주고 대화해주는 곳이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여자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도 저는 가기 싫다고 극구 버텼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가서 뭐래. 부끄럽기만 할 것 같아. 자신감도 없었고 남자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지안아, 진짜 너 이러다가 우울증 걸린다. 한 번만 가보자. 정말 기분 좋아질 거야. 거기 가면 여왕님 대접받는다고. 그 친구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이 바로 호스트바였거든요. 처음 그 건물 앞에 섰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싶었거든요. 야, 진짜 여기 안 들어가. 너무 부끄러워. 제가 발을 빼려고 하니까 동료가 이미 예약했어. 그냥 1시간만 있다가 나오자. 라면서 제 팔을 붙잡고 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잘생긴 남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누나. 오늘 우리 가게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한 남자가 정말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전혀 불쾌하거나 꺼림칙하지 않았거든요. 사회에서 제가 늘 봤던 시선과는 정반대였어요. 선보는 자리에서 남자들이 저를 볼 때는 사진이랑 다른데 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멋진 누나가 왔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한 남자가 와서 처음 와봐. 누나. 많이 긴장됐지? 편하게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말투였어요. 집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음료를 주문하니까 누나 취향에 맞는 걸로 특별히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많이 피곤하지? 회사 일이 힘들겠다. 정말 놀라웠어요. 누군가가 제 하루 일과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집에서는 밥은 해놨어? 만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남자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완전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 누나. 반가워. 나는 네오야. 그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마치 햇살 같았어요. 제가 어색해서 몸을 뻣뻣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누나 긴장한 거 봐. 너무 귀엽다. 라면서 능글능글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누나 너무 매력적이야.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여기서는 모든 걸 잊고 편하게 쉬어. 그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매력적이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못 들었는데. 회계사로 일한다고? 정말 대단해, 누나.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진짜 완벽한 여자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정말 기품이 있어.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웃는 모습이 정말 멋져.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레오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대화를 나눠줬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 그러자 레오가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여기서는 그런 걱정 다 잊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야구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살살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너무 뭉쳤네, 누나.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구나. 그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레오가 제 귀에 가까이 와서 속삭였어요. 누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있잖아. 그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니까 소름이 돋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대접이었어요.
남자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언제 있었나요? 마사지를 해주면서 위로의 말까지 해주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털어오는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더라고요. 누나 같은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대접받아야 해. 남편이 누나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게 제 외로움이 눈 녹듯이 녹았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매일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꼈는데 여기서는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레오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누나 미소 보니까 나도 더 행복해져. 자주 들러. 라고 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료가 이제 가자. 라고 할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나오면서 레오가 누나, 또 올 거지? 나 벌써 누나 보고 싶으려고 해. 연락해 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 간절한 눈빛과 살짝 응석 부리는 말투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번호를 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동료가 어때? 기분 좀 나아졌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응. 정말 신기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환해지고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레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 누나 덕분에 나도 모처럼 행복했네. 누나 더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또 올 거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를 생각해준다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점점 더 자주 가게 되었죠. 거기서는 제 얼굴과 몸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도 더 멋져진 것 같아. 누나는 정말 매력적이야. 라는 말들만 들었거든요. 레오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와 대화할 때의 따뜻한 미소. 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자주 그곳을 찾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점점 더 자주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가려고 했는데 레오한테서 문자가 오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나 언제 와? 보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일도 손에 안 잡혔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밥 안 해? 빨래는? 여전히 저를 하인 취급했고 탈은 언제 뺄 거야? 보기 싫어. 라는 말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호스트바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가 되었어요. 레오가 누나 오늘 더 예뻐졌네.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봐도 제가 달라 보였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레오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위로받고 기분 좋은 말만 듣는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고민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누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레오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정말 심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돼지라고 하고 역겹다고 하고 말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레오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누나가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 정말 화나네. 그 사람이 누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레오의 목소리에 진짜 화가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 때문에 화를 내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부터 레오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누나 오늘 어땠어? 라는 문자를 받으면 호스트바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나도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인데? 물어보니까 망설이다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나도 이제 38이야. 결혼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고민이야. 레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울했어요. 여자들이 나한테는 잘해주지만 정작 결혼 상대로는 안 보잖아. 호스트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도망가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레오도 저처럼 상처받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도 많이 못 벌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신입들한테 밀리고 있어. 레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겠네. 저는 회계사로 꽤 괜찮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남편보다도 더 많이 벌었으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 세상에는 외모나 직업보다 마음을 보는 사람도 있어. 제가 말하자 레오가 누나 같은 사람 말이야? 라고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레오와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레오는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저는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며칠 후 다시 호스트바에 갔을 때 레오가 말했어요. 누나, 나 요즘 누나 생각 많이 해. 여기서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나도 그래. 여기서 너를 만날 때가 제일 기다려져. 그러자 레오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누나, 혹시 나랑 진짜 만나볼 생각 없어? 여기 말고 밖에서.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레오가 저에게 진심이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 유부녀야. 그러자 레오가 상관없어. 누나가 행복하지 않은 걸 알잖아. 나랑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호스트바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카페에서 차만 마셨는데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레오와 함께 있으면 정말 달랐어요. 저를 여자로 봐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특히 레오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거나 제 어깨에 손을 올려줄 때 정말 짜릿했어요. 남편은 저를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는데 레오는 제가 슬퍼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고 웃을 때는 제 볼을 살짝 꼬집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누나 손 되게 부드럽네. 라면서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주거나 피곤해 보여. 라며 목과 어깨를 살살 주물러줄 때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킨십이었어요. 레오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레오가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주는 것도 느껴져서 행복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누나 왜 이렇게 귀여워? 라며 웃어주고 제가 부끄러워하면 이런 모습도 귀엽다. 고 해주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귀엽다고 봐주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누나, 나랑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느 날 레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미래라니? 결혼 말이야. 누나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제가 말하자 레오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누나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매력적이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오히려 누나 같은 성숙한 여자가 좋아. 레오가 38이라고 하니까 저와 겨우 3살 차이더라고요. 레오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나 진심이야. 누나랑 진짜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내가 누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집에서 매일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고. 좋아.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제가 말하자 레오가 정말 기뻐했어요. 진짜야? 누나, 정말 고마워.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을 봤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TV만 보면서 저녁은? 이렇게 묻는 모습이 레오와 비교되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놀라면서 갑자기 왜?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자 남편이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사실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도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결혼에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이나 그런 복잡한 것들도 없었어요. 애초에 각자 벌어서 각자 쓰던 형태였고 아이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레오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레오에게 이혼이 성사됐다고 연락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호스트바 출신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호스트바 출신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우리 집은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 어머니는 대학 교수. 그런 집안에서 딸이 호스트바 남자와 결혼한다고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래서 레오의 신분을 세탁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레오에게 물어봤어요. 대학은 나왔어? 응.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나왔어. 그런데 졸업하고 바로 이 일 시작해서. 다행히 대학은 나왔더라고요. 그럼 대학원에 가는 게 어때? 내가 학비 대줄게. 레오가 놀라면서 누나, 그런데 괜찮아?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 레오를 경영학 석사과정에 보냈어요. 그리고 제 돈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차려줬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다 제가 투자했어요.
꽤 괜찮은 사업가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누나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레오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 이 정도는 당연하지. 몇 달 후 가족들에게 레오를 소개했어요.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 경영학 석사과정 다니고 있고 레스토랑 사업하는 사람이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레오를 봤을 때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 정말 잘생겼네. 우리 지안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도 좋아했어요. 레오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가족들과 대화도 잘 이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지안 누나한테 정말 잘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은 잘 돼가나? 물어보시니까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레스토랑이 잘 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도 참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네. 우리 지안이를 잘 부탁해. 라고 하시면서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제 외모를 생각하면 정말 과분한 남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레오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레스토랑 사업도 병행했고 저는 여전히 회계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줬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그 화려한 웨딩홀에서 저와 레오가 나란히 서 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와 아무래도 돈 때문일까? 이런 말들을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레오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거였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가족들도 만족해했고 하객들도 레오를 보며 신랑이 정말 매너도 좋고 잘생겼다. 곧 칭찬했어요. 신혼생활도 행복했어요. 레오는 정말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누나, 사랑해. 정말 행복해. 하며 매일 안아주고 제가 요리를 해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레오의 말투나 행동에 어색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명절에 친정에 갔을 때였어요. 술 마시지 않았을 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큰 문제는 레오가 술을 마셨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들이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 형님, 한 잔 더 합시다. 하면서 형 어깨에 팔을 걸치고 장인어른,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제가 깔아드릴게요. 라며 아버지께 윙크까지 했어요. 심지어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어깨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다가가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야, 됐어. 라며 손사래를 치셨는데도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여보, 말투 좀. 라고 하니까 아, 미안. 술 먹으면 원래 이래.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가족들이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참 특이한 친구네. 말투가 좀 라고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 고등학교 동창회였어요. 레오와 함께 갔는데 친구들이 와, 지안아, 남편 정말 잘생겼다.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레오가 실수를 했어요. 나 원래 밤에 일하는 거 익숙해서. 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들이 밤에 일을 어떤 일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아, 아니 그게 레스토랑이 저녁 영업이라. 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 눈치 빠른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와서 지안아, 혹시 내 남편 그런 일 했던 거 아니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말투나 행동이 좀. 그리고 밤이란다고 하고. 혹시 호스트?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일단 부인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아빠가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뭘 알아보셨는데요? 그 친구 정말 레스토랑 사업만 한 게 맞나? 뭔가 수상한 부분들이 있더라. 결국 들켰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레오의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경력까지 다 알아낸 거예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새언니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만 빼고요. 다음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안아, 집에 좀 와봐라. 할 말이 있다.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모두 신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안아, 내가 우리를 속였구나. 아버지, 그 남자가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도 화가 나셨어요. 레스토랑 사업도 내가 돈 대준 거고 대학원도 내가 보낸 거였어.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오빠가 말했어요. 지안아, 정신 좀 차려.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 몰라?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 진심이에요. 제가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집안 망신이야. 정말.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호스트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이혼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과 인연을 끊는 걸로 생각해. 오빠도 거들었어요. 지안아, 그런 선수한테 재산 다 뺏기고 버려질 거야. 정신 차리고 헤어져.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왜 나를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세요? 사랑?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돈을 보고 접근한 거야.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지안아, 내가 너무 순진해. 그런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여보, 우리 지안이는 공부만 해서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레오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과 살 거예요. 다들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었어요. 잔소리 듣기도 싫었어요. 아무도 나의 외로움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레오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레오가 미안해하면서 누나, 내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네. 정말 미안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우리 가족은 이 사람의 진면목을 몰라서 그래요.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택할 것인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